피로 쓴 혁신, 세조의 두 기둥, 경국대전과 한글 이야기. 1468년 10월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 수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 왕의 임종. 곁을 지키던 신하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남긴 것이 단지 피로 얼룩진 왕좌만은 아니라는 것을. 세조의 손에서 태어난 두 가지 업적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는 경국대전, 조선의 영원불변한 법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글의 실질적 보급, 백성들에게 글자를 선사한 혁명이었습니다. 이 두 업적만큼은 그 어떤 역사가도, 그 어떤 비판자도 감히 깎아내릴 수 없었죠. 저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세조의 이 두 업적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이 되었을까요? 시간을 1453년 계유정난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은 궁궐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는 본래 조선의 제4대 왕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형인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왕위는 불과 12세의 어린 조카 단종에게 넘어갔죠. 당시 조정은 문종의 유언을 받은 대신들, 즉 고명 대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이 중심이 되어 어린 단종을 보필하고 있었죠. 문제는 이들이 왕실 종친들의 정치 참여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수양대군은 어릴 적부터 학문과 무예에 모두 능했지만 공식적인 정치 활동에서 소외되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명회, 권람 등 새로운 세력을 포섭하고 자신의 동생인 금성대군과 안평대군이 김종서 등에게 견제를 받는 상황을 왕실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1453년 윤 9월 24일 밤 수양대군은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과 모의하여 역모를 꾸몄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전에 포섭해 둔 무장 세력을 동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철퇴로 김종서를 살해하고 황보인 등 핵심 대신들을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실권을 장악한 그는 정난 공신들을 대거 등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다렸습니다. 2년 후인 1455년 마침내 단종에게서 양위를 받는 형식을 취하며 왕위에 오릅니다. 이로써 세조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피로 얼룩진 이 과정은 그에게 평생 정통성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통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한 절박함이 그를 경국대전과 한글 보급이라는 위대한 시스템을 만든 개혁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조선 건국 이후 거의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틀이 여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태조의 경제육전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복잡한 국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려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고려 말기에는 고려 공사 3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공사는 사흘만 지나면 흐지부지된다는 뜻이었죠. 같은 사안에서도 재판관의 기호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법령의 개폐가 빈번했으며 법의 적용에도 일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조선 또한 이런 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세조는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왕권도, 신하들의 권위도, 백성들의 삶도 모두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자신처럼 정통성의 의문이 제기되는 왕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즉위와 동시에 그는 육전상정소를 설치하고 직접 법전 편찬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1460년 세조 6년의 일이었습니다. 왕은 먼저 백성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호전과 형전부터 완성했습니다. 호전은 세금과 재정에 관한 것이었고 형전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분야말로 백성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었거든요. 세조는 이 완성된 법전에 경국대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머지 이전, 예전, 병전, 공전까지 모두 완성하여 조선의 모든 제도를 하나의 체계 안에 담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조문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모든
구성원이 따라야 할 기준을 세우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영세불변의 신념 시간을 견디는 법.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조는 법전 편찬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467년에 전편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포를 미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이 법전이 영세불변의 조정성원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후대에 함부로 고칠 수 없는 조선의 영원한 헌법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세조의 이런 신중함은 그의 정치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무력으로 얻은 왕권을 후대에는 법의 권위로 바꿔놓고 싶어 했습니다. 개인의 힘이 아니라 제도의 힘으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시대를 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비전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경국대전은 세조 사후 성종 때에 완성됩니다. 1485년 을사대전이라 불리는 최종판이 반포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법전은 정말로 영세불변이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500년 동안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는 세계 법제사에서도 찾기 어려운 놀라운 기록입니다. 경국대전의 위대함은 단순히 오래 지속되었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경국대전의 혁신성과 한글, 보급의 파격. 경국대전의 위대함은 단순히 오래 지속되었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이 법전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혁명적이었습니다. 왕부터 노비까지 모든 계층이 법 앞에서는 동등하게 취급받도록 했습니다. 물론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법전이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혼인 비용을 지원하거나 군역을 면제해 주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15세기 조선에서 이런 수준의 사회보장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경국대전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세심한 장치들로 가득했습니다. 관리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근무 평가를 시행하며 친족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세금을 횡령한 관리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내렸죠. 이는 현대 공무원 제도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국대전의 진정한 혁명성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법전이 중국법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중국의 법 체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경국대전을 통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문화적 자주성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글 보급의 파격 불경을 택하다.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의 실질적 보급이었습니다. 세종이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했지만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진 것은 세조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조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61년 세조는 간경도감을 설치합니다. 불경을 간행하는 전담기구였습니다. 이때부터 대규모 불경원의 사업이 시작됩니다. 월인석보, 금강경원회, 법화경원회, 능엄경원회 등 수많은 불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유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에서 불경을 이용해 한글을 보급한다는 것. 이 얼마나 파격적인 발상이었을까요? 세조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통찰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보편성 불교는 이미 고려 시대부터 1000년 넘게 이 땅에 뿌리내린 종교였습니다.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든 계층이 친숙하게 여기는 문화였죠. 유교 경전은 양반들에게나 의미가 있었지만 불경은 모든 백성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교육효과 불경의 내용 자체가 한글 보급에 적합했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론이나 철학적 사변보다는 일상적인 깨달음과 실천적 가르침이 주를 이루었거든요. 한글을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경 특유의 반복적 구조는 한글 학습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셋째, 세조 자신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단종을 몰아낸 죄책감에 시달리며 불교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불경원의 사업은 개인적 신앙심과 공적 정책이 절묘하게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조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한글 보급을 통해 지배층의 지식 독점을 깨뜨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한자를 아는 양반들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를 바꾸려 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왕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실질적 성과와 보급 확산. 실제로 세조의 불경원의 사업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459년에 간행된 월인석보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궁중 여인들부터 일반 서민들까지 너도 나도 이 책을 구해 읽었습니다. 한글로 된 책을 읽는 것이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된 것입니다.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경뿐만 아니라 의학, 농업서, 실용서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방언에는 응급처치법을, 산가요록은 조리법을 담은 요리책이었습니다. 이런 실용서들이 한글로 나오면서 백성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제도적 장치와 혁신적인 편집. 더욱 중요한 것은 세조가 이런 한글 보급 정책을 경국대전에 명문화했다는 점입니다. 하급 관리 채용 시험에 한글을 시험 과목으로 추가하고 삼강행실 같은 교과서를 한글로 제작하여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한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보조 문자가 아니라 공식적인 문자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조의 한글 보급 정책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편집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언해본들을 보면 놀라운 편집 기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제시하고 그 아래 한글 번역을 달고 다시 그에 대한 주석을 한글로 덧붙이는 다층 구조였습니다. 이는 현대의 교과서 편집 방식과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세조는 한글 활자 기술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의례자, 정축자, 갑인자 등 다양한 한글 활자를 개발하여 인쇄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한글 서적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체계의 변화와 뿌리내림. 세조의 한글 보급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육 체계의 변화입니다. 그는 한글 교육을 위한 전문 기관들을 설치하고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또한 궁중 여인들에게 한글을 의무적으로 익히도록 하여 상류층부터 한글 사용이 확산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 시대의 한글은 드디어 민중 속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 말에는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고 한글로 일기를 쓰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한글 소설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작품들도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한글 보급 정책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득권층의 반발과 세조의 대응, 양반층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언문, 즉 상놈들이나 쓰는 글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지식 독점권이 위협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일부 유학자들은 한글 사용이 중국에 대한 사대의 의리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이런 반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한글 보급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한글로 교지를 내리기도 했고 중요한 정책을 한글로 설명한 유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직접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한글의 위상을 높인 것입니다. 번역의 세심함과 언어의 표준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세조가 불경 번역 과정에서 보여준 세심함입니다. 그는 단순히 한자를 한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말로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불교 용어들은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번역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글의 표현력을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세조의 한글 정책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역 방언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는 각 지방의 방언을 조사하여 한글 표기법을 표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한글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자, 체계로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언어적 특성이 기록으로 남게되어 후대의 국어학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세조의 두 가지 업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은 한글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했고 한글 보급은 경국대전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죠. 이 두 정책이 결합되면서 조선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문자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왕부터 평민까지 모두가 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같은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회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조선 사회에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정보 유통의 혁신 한글로 된 책들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지식의 민주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의학 지식, 농업 기술, 요리법 등 실용적인 정보들이 계층을 가리지 않고 퍼져나갔습니다. 둘째, 법의식의 확산 경국대전의 주요 내용이 한글로 보급되면서 일반 백성들도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알게 되었고, 이는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문화적 자주성 강화, 우리말과 글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 문화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는 조선만의 독특한 문화가 꽃피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넷째, 행정 효율성 향상 한글을 아는 하급 관리들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고, 백성들의 민원이나 건의 사항도 보다 원활하게 수집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재평가와 근현대의 뿌리. 하지만 세조의 이런 혁신적 정책들이 당시에는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즉위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후대의 사림들은 세조의 정책들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세조의 업적들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나라의 기본 틀 역할을 했고, 한글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조선 사회가 크게 흔들렸을 때 경국대전과 한글이라는 두 기둥이 있었기에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세조의 업적들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18세기 실학자들은 경국대전의 합리적 제도들을 재발견하며 개혁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또한 한글로 쓰인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문화의 독창성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서도 세조의 유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갑오개혁 때 한글이 공식 문서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일제강점기에 한글이 민족 정신의 상징이 된 것도 모두 세조시대에 닦아놓은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광복 후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경국대전이라는 법치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 각광받는 것도 세조가 한글 보급에 쏟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세조가 한글을 제대로 보급하지 않았다면 한글은 박물관에나 전시된 유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대 한국의 법치주의 전통도 경국대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 권력자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원칙 등은 모두 경국대전에서 이미 천명된 것들입니다. 세조의 유산이 던지는 5가지 교훈. 그렇다면 우리는 세조의 이 두 업적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자신의 정통성 문제를 법과 제도의 힘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시스템의 권위를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둘째, 혁신은 기존 질서와의 타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한글 보급을 위해 유교가 아닌 불교를 택했습니다. 이는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셋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경국대전을 성급하게 반포하지 않고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500년 동안 지속되는 법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정성을 추구한 것입니다. 넷째, 문화와 정치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조의 한글 보급 정책은 단순한 문화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문자를 통해 권력 구조를 바꾸고 사회를 혁신하려 했던 것입니다.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섯째, 반대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조의 정책들은 모두 기존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개혁가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역사. 세조가 남긴 두 업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 우리가 법치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두 세조의 유산입니다. 그의 즉위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업적만큼은 그 어떤 비판자도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피로 물든 왕좌에서 시작된 정책들이 결국 우리 민족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경국대전과 한글. 이 두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법 앞에서 평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한글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때마다 세조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조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후대에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우리의 선택들이 500년 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것인가? 세조처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세조의 두 업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완벽한 출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광보다는 후대를 위한 터전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조의 유산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글로 생각하고 법의 보호를 받으며 제도의 혜택을 누리면서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조가 꿈꾸었던 세상이 아닐까요?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으로, 소수의 독점이 아니라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세상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조를 단순히 조카를 몰아낸 왕으로만 기억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대신 조선의 기초를 다진 제도 개혁가로, 한글을 우리 산속에 뿌리내리게 한 문화혁명가로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경국대전과 한글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결국 역사의 진정한 의미는 현재와의 연결에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유산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세조의 정신을 이어받은 상속자들입니다. 한글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법 앞에서 보장받는 권리,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세조와 같은 혁신가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들이니까요. 앞으로도 세조의 두 업적은 계속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고, 법치주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전의 주역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세조가 1468년 숨을 거둘 때 그는 자신의 업적이 500년 후에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아마 그는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 역사를 바꾸었고 우리의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조의 두 업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 메시지일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광보다는 후대를 위한 유산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우리 역사의 소중한 유산들을 함께 기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도 후대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